안녕하세요. 어쩌다 동구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저희 예초기, 제가 이제 요 예초기 말씀을 여러 번 좀 드렸어요. 굉장히 무겁다. 한 13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연료까지 다 채우고 매면, 요, 날까지 다 올리면 한 12, 3kg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요게, 요거를 영상을 보니까 이거 매고 이걸 당겨서 시동을 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지금 보면 얘가 여기 지금 시동 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위로 돼 있어요. 위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이걸 등에 메고 당길 때 이 위로 당겨야 되는데 이 저는 이렇게 자꾸 앞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얘를 요거를 풀러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가 아래쪽으로 당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 네 군데를 다 뺄 겁니다. 밑에까지 다 있거든요. 됐다. 자, 됐네요. 이게 이렇게 휘어졌네. 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밀어서 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내가 밑으로 당겨줄게. 밑으로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얘를 먼저 꽂고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얘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좀 더 부드러워지라고. 왜냐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잘 돌아가면 좋겠죠?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로 당기되어 있는 걸 제가 아래로 바꿔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시 위로 바꿀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세워놔서 못 당기면 소용이 없어서, 제가 메고 있을 때 못 당기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메고 있을 때 당겨야 되니까, 당길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여기 홈이 여기 있네요. 잘 써봐. 이렇게. 근데 이게 홈이 있네. 여기 홈이 있네요. 여기 홈이 없는데 홈이 왜 있지? 그냥 해볼게요. 그냥 되나 안 되나.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얘가 있어서 얘를 제가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여기 요 세모 부분 있잖아요. 여기 닿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고정이 안 돼. 고정이 여기 딱 안 된다 이거죠. 고정이 돼주면은 하겠는데, 들어가졌다. 들어가졌네. 이거 끼고 싶은데. 자, 그냥 똑같이 껴볼게요. 그냥.
하나는 그냥 낄게요. 피스 하나 꽂고. 아, 그냥 바꾸면 되는구나. 여기 하나 바꿀게요. 대충만 원래 박아놓고. 오케이, 들어갔어. 여기 안 들어가지네. 자, 들어갔습니다. 잡혔어요. 여기도 하나 박아주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살짝 안 맞는 것 같은데. 됐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아래쪽 두 개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게 또 아주 큰 난관입니다. 밑에가 이 세모가 돼가지고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꼬라지 보니까. 그래서 어거지로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요거 하나를 넣었어요, 너트를. 그러면 이제 안 길 거예요. 너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립은 다 끝났고요. 이제 테스트만 남았습니다. 매고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시동을 걸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하다가 끄고 다시 하면 된대요. 일단은 당기겠습니다. 한번. 자, 일단 걸렸습니다, 시동은. 끄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 때, 아이고, 어머, 안 되네? 이게 당겨지지가 않는데, 아예?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당겨지지가 않네. 아니, 내가 한번 당겨줄게. 아, 이거, 씨. 내가 한번 당겨줄게. 뻘짓거리 했는데? 아, 그게 당겨서는 안 돼. 그래. 꺼봐. 그냥, 그래. 우와, 그래. 이렇게 하면 그냥 그래. 나와야 돼. 그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부드럽게. 아니, 어떨 때는 부드럽게 나오는데, 그래. 어떨 때는 세게 나와. 안 나와, 걸려. 응. 이게 안 되잖아. 에이, 이건 안 되나 보다, 얘는. 이건 안 되나 봐. 에이씨. 방법이 없나 보다. 얘기해, 안 된다고. 다시 원래대로 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정부입니다. 자, 오늘은 인공수문한 지 117일. 만기일로부터 11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오전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조금 일을 못했고, 그리고 오전에 저희가 오늘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한 거 뭐 별도로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방제한 거 별도로 촬영할 만한 게 없어서 깍지류하고 또 뭐더라? 하여간 충약. 장마 기간이 조금 긴 탓에 아무래도 또 번식을 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처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충 관련된 약을 방제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제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지금은 손에다가 액션캠을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봉지가 조금씩 더 많이 보인다는 점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갈수록 아마 더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봉지 자체가 빵빵해지기 때문이죠. 봉지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갈수록,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쪼그라들었던 봉지가 이게 조금씩 커지면서 이렇게 빵빵해지니까 커지게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자, 한번 재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자, 지금 자, 보십시오. 9.6 정도 되네요. 예. 자,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예초기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예초기를 등에 메고 그 시동을 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1시간 동안 내내 씨름하다가 결국 안 돼서 포기하고, 어쨌든 영상은 찍었습니다. 제가 영상은 아마 올리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 이건 망했어요. 이건 망했습니다. 이거는 여기다 달면 안 돼. 지금 여기 벌써 이제 많이 컸는데요. 보시면 여기 많이 컸거든요, 지금. 근데 얘는 여기 낄 거예요, 분명히. 껴서 아마 여기 껴서 아마 결국에는 못 써먹는, 그러니까 정형화가 안 되는 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결국 안 돼서 영상 찍어 놨고요. 그 영상은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종인데 만약에 등에 메고 시동을 걸 수 있다,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거기서 뭘 하면 됩니다 라던가, 어떻게 하십시오 라던가. 이거 부러졌네. 부러졌어. 부러진 것 같은데? 안 부러졌나? 안 부러졌네?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는데 이쪽으로 갔어, 지금 나무가.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이 나무가 지금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카메라를 다시 닫게요. 잠시만요. 자,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카메라 위치가 조금 달라가지고 화면이 잘 안 당겨서요. 예. 자, 아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쉬었어. 내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쪽인데 몸탱이는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왔어요. 지금 이렇게 쉬었어요. 저거 잡았고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게 안 돼가지고 실패했고, 오늘 뭐 또 택배도 좀 나가고, 그리고 그거 있어요. 그거 몰랐는데 나주시 예. 동물 무슨 복지 관련돼 가지고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뭐 칩이나 목걸이. 근데 칩만 된대요. 칩만 한 가구당 5마리, 3만 원 정도 시에서 보조해 준답니다. 그리고 또 뭐죠 그거? 그 강아지들 새끼 임신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새끼 못 나게 하는 거. 그것도 한 마리당 40만 원 지원을 해준답니다. 혹시 나주시에 거주하시면 한번 행정복지센터에 한번 문의 한번 해보세요. 전화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서 이제 신청서 쓰고 하면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에 올라가면 그 시 담당자가 확인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그래서 대신에 중성화 수술 그거 밖에다 키우는 개들만 돼요. 집 안에서 키우는 개는 안 됩니다.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 있죠. 이런 것들만 되고, 집 안에 그 방 안에서 같이 키우는 아이들은 안 된대요. 밖에서 있는 사진도 찍어서 이제 같이 접수할 때 첨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그 중성화 수술을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또 중성화 수술 그런 또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기회다. 예. 중성화 수술은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추가 비용은 중성화 수술은 없고, 대신에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뭐 염증이라든지 어떤 뭐 이제 치료를 또 조금 더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자아 부담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중성화 수술 자체는 이제 부담이 없고, 대신에 그 등록하는 거 있죠. 칩으로 등록하는 거. 그거는 보니까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한 내용은 한번 동사무소에다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cm입니다. 10cm. 이거 빵빵해졌습니다. 완전 빵빵해졌어요, 지금. 와. 근데 봉지를 잘 써놔가지고 치마 올리기 안 해도 돼. 여기도 빵빵하고, 지금 얘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10cm 이런 건 아닌데 10cm도 지금 보입니다. 자, 10cm면은 어떻게 되나요? 11과가 몇 cm죠? 11cm입니다. 11cm. 그러면 10cm면은 13과 되겠네. 13과, 그죠? 13과가 10cm. 그리고 12과가 10.5cm. 그 다음 11과가 11cm니까. 예. 저거는 벌써 지금 10cm니까 13과. 지금 앞으로 오늘이 지금 28일입니다. 그러면 요번 달 그냥 빼버리고 다음 달부터 계산하고 5일날 배를 딴다. 그러면 다음 달에 31일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5일 더하면은 36일. 36일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28일이니까 29, 30, 30일. 3일 더하면 39일 정도. 오늘까지 포함하면 40일 정도 남았어요. 40일. 그러면 지금 장마는 끝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하루에 0.1cm 정도 이상 자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cm로만 잡아도 4cm입니다. 그러면 10cm면 14cm가 되겠네요. 9월 5일 날 만약에 배를 수확한다면 말이죠. 근데 9월 1일 날 배를 닫다는 게 9월 5일 날 배를 닫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9월 아마 15일 정도까지 24일. 그죠. 24일이 아마 월요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일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일단 택배가 마무리가 되는 날짜고, 경매는 아마 작년을 봤을 때 추석 하루 전까지 경매를 받았거든요. 경매장에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아마 29일인가 30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0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까지 늦어도, 아니면 금요일까지 이렇게 받게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마 택배가 이동을 안 하니까 토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이동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아요. 이런 것들은. 요거는 그냥 꼬다마예요. 꼬다마. 요거는 완전 꼬다마. 한번 따볼게요. 자, 이거는 뭐 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상해. 자, 보십시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게. 이런 거는 꼬다마입니다. 이런 거는 따줘야 돼요. 꼬다마는 따줘야 된다. 근데 지금 아직도 저희가 지금 한 4cm 정도, 40일 정도 남았다고 쳤을 때 4cm 정도 배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12과 정도까지 내보내니까 12가면은 이제 10.5cm죠. 10.5cm. 그러면 오늘 날짜로 6.5cm 이상만 되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6.5cm. 오늘 날짜로 저희 농장의 경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장하고 저희 농장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똑같이 맞출 수는 없고요. 저희 농장은 이제 그렇다는 거고. 자, 이거 제가 6월 4일 날
3.8cm일 때 쟀던 거거든요. 그냥 쇼츠로 한번 올렸을 겁니다. 이거 얼마 정도나 컸는지 볼게요. 자, 지금 8.5 정도 되네요. 8.5 8.5 오늘 제가 뭐라 했죠? 6.5만 되면은 12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8.5니까 2cm가 더 크죠. 그러면 식과까지 가겠네요. 식과까지, 그죠? 식과까지 갈 수 있을까요? 11.5면 식과입니다. 그럼 8.5 0.4 그럼 12.5죠. 그러면은 식과가 아니네. 12.5면 8과네. 8과, 그죠? 11.5가 식과, 그러면 12가 9과, 12.5가 8과. 그럼 쟤는 12.5니까 8과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든 농장이 다 똑같진 않아요. 저희도 모든 배가 걸려있지만 배가 다 똑같이 0.1cm씩 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0.1cm씩 이제 클 때가 됐어요. 이상 0.1cm 이상이죠 이제. 예. 그래서 평균으로 0.1cm 정도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과총력이 많아야겠죠. 과총력이 없으면 당연히 배는 클 수가 없겠죠. 이유는 탄수화물을 만들 잎사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잎사귀 과총력을 아주 꽃눈을 유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배가 쫙 걸렸습니다. 저희 과수원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5% 정도 지금 이제 완성 공장이, 저는 이제 공장이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하는데, 배천방에서 이제 그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공장에 비교를 하세요. 공장에. 배과수원 농장은 공장이다. 공장. 물건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똑같다. 그러면 왜 공장이라고 얘기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공장 시설이 안 좋으면, 공장 시설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지 못하겠죠. 그죠? 그럼 그 기계와 설비, 예를 들면 어떤 공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공장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걸 만드는 업체에서 그 기계를 사와서 공장을 세팅하는 거지. 거기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는요, 이 공장을 직접 만듭니다. 직접. 어떤 걸로? 전정이라는 걸 통해서. 전정은 뭐냐? 자르는 것만 전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인하는 거. 이거 다 전정에 들어가요. 끝에 자르는 거, 이것도 전정이고. 두꺼운 가지 자르는 거 전정이고. 나무를 이쪽으로 당기는 거, 유인하는 거. 소위 말해서 유인하고 하거든요. 유인하는 것도 다 전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는 전정하시는 분들을 불러요. 외부에서. 그래서 이제 전정을 의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농장이 내 맘대로 안 되고 그 전정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죠? 그럼 그 전정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본인은 농사를 지어봤느냐? 본인의 농장을 가지고 있느냐? 본인의 농장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느냐? 수익은 못 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수량을 뽑아내느냐? 25가 이상을 몇 개를 뽑아내느냐? 25가 이상을 추석 안에 몇 프로 정도 뽑아내느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팀장 있죠? 이렇게 팀장이 이렇게 전정하시는 분들을 모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동안 전정했던 사람들, 뭐 농장이 없는 사람들도 수독하고, 자기 농장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전정사들 중에. 그러니까 배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배 농사를 안 짓는데 전정 일을 해요.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분들은 그냥 돈만 벌러 다니는 분들이죠. 우리 농장의 공장, 이 배 나무를 만드는 이런 시설, 이거를 그분들이 잘라서 만드는데 유인도 하고, 근데 좋은 농장, 배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농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만약에 그런 분들이 농장을 잘못 만들게 된다면, 전정을 잘못하게 된다면, 유인을 잘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배 생산을 못하죠. 많이 정형화를 많이 생산을 못하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공장 시설이 좋아야 좋은 배를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을 텐데. 물론 열매를 다는 거, 인공수분하는 거, 적과 GA 처리, 봉지 씌우기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하지만 기본 시설인 이 나무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인공수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적과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100%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기초가, 바닥의 기초가 부실한데 위에다가 건물을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세워봤자 그 건물은 무너지기가 십상이겠죠. 자, 그래서 농장주가 꼭 해야 되는 거, 제가 이제 여러 번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전정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명인 전정할 때도 그렇고, 끝 전정할 때도 그렇고, 전정은 무조건 본인이, 농장주가. 그리고 농장주가 못한다 만약에 그 농장주의 주도하에, 그 주도하라는 건 뭐냐, 저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결과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쫙 여기 보면 이렇게 결과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랑은 잘라주세요. 얘는 이렇게 몇 도로 유인해 주세요. 이게 농장주 주도하에 하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하면 그냥 전정해 주세요. 그러고 저기 가서 앉아서 담배 피고 구경하고 있어요. 얘기하면서. 그 전정하시는 분들 알아서 해. 알아서. 내 의지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하는 거죠,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얼마나 생산량에 도움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물론 수익이 중요하죠. 근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적기에 특품류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비쌀 때 팔아먹을 수 있는 배를 적기에 생산해낼 수 있어야, 그래야 저희가 수익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 출하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추석 출하를 하셔야 돼요. 100%. 어차피 공급과 수요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공급이 많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근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추석 때 공급이 많을까요? 구정 때 공급이 많을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아주. 추석 때 공급이 적죠. 그 농장에서 100% 추석 때 출하하시는 농장 거의 없어요. 물론 수출은 예외로 합니다. 수출은 그런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추석하고 구정만 비교했을 때 내가 구정에 내는 것보다 추석에 내는 게 더 낫죠. 더 유리하죠. 안 그런가요? 왜냐면 추석 때는 전체 배가 많은 게 10만 톤이다. 그러면 추석 때는 한 2만 톤, 3만 톤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나머지 7만 톤, 8만 톤은 5만 톤, 6만 톤 이상은 언제 나오나요? 6만 톤, 7만 톤 이상이 다 구정 때 나오는 겁니다. 구정 때. 그리고 구정 이후에.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배 많이, 작년에 피해가 하나도 없으니까 배를 많이 걸어서 배를 많이 달아놨어요. 추석 때 배가 없어. 배가 안 나와. 왜냐면 작년에 추석도 빨랐고요. 날도 좋아서 수정도 잘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농장이 작년에 2만 장 싸는 데면 4만 장 막 이렇게 이상 싸는 농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배 이상 싼 농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가 안 좋았거든. 작년에 막 날이 좋고 수정이 잘 되니까 막 그냥 막 갖다 다는 겁니다. 배를. 그러니까 추석 때 됐는데 배가 없어. 딸게 별로. 10%도 못 내. 배를 한 농가에서 추석 때. 경매장에서는 배가 없다고 배를 좀 갖고 오라고 막 난리인데 딸 배가 없어. 딸 배가 25가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25가 13, 14, 15, 16 이런 것만 잔뜩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추석 한 15일 한 추석 한 20일 한 달 전 20일 전 한 달 전쯤 네. 한 40일 30일 40일 그때 배를 막 다 내립니다. 그 바닥에 배가 막 수북해 떨어진 게 위에 그래도 많이 걸려 있어. 네. 그래도 배가 안 커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적당량 걸어야 되는데 수정이 많이 됐다고 많이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뭐가 똑같냐면 이런 겁니다. 좀 이거 비유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막 애를 막 갖는 대로 낳잖아요. 옛날에 피임이 없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되나요?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죠. 내가 능력껏 내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내 능력은 한 명 정도밖에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밖에 안 되는데 5명, 6명, 7명을 낳아버리면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자식을 키우고 나면은 그만큼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게 있겠죠. 힘들었던 만큼. 근데 이 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행복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행복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가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배가 앞으로도 계속 잘 커서 25가 이상 70, 80% 이상 수확하실 수 있어서 추석 때 배를 많이 파셔가지고 그래도 안 그래도 어려운 이번에 저온 피해 냉해 이런 피해를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수확을 좀 최대한 걸려있는 거 추석 때 많이 내셔서 조금 만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마찬가지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추석 전에 100% 지금 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꼬다마 따기도 해야 되고 작은 놈들 아까 전에 이제 보셨죠? 그런 것들은 다 따낼 겁니다. 형편없는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커. 어차피 안 크고 어차피 추석 때 못 팔어. 추석 지나서 팔면 되지 않느냐. 그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재배법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할 텐데 저희가 재배하는 방법은 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래도 올해도 이제 제가 추석 때 수확하는 것도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추석 때 이제 수확 되기 전에 아마 배가 없을 거예요.
경매장 가기 아마 추석 주 9주 전에 저희가 이제 경매장에다가 대부분 다 내기 때문에 경매장에 다 내기 위해서는 경매장에서 받는 날 전까지 작업을 해야 돼요. 저희가 최대한. 그래서 거기서 날짜를 정해주면 그 날짜 하루 이틀 전쯤에는 저희가 다 내고 소진을 하고 없을 겁니다. 배가. 그리고 이제 왜냐면 끝에는 가격이 안 좋더라고요. 경매일 끝엔 마지막 날 이럴 때는 배값이 안 좋아 별로. 왜냐면 그때 배를 못 팔면 더 이상 배를 받지를 않아 경매장에서. 이후에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받으니까 그 따놓은 배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때는 거의 끝날은 안 내요 거의. 어떤 분들은 뭐 끝날 뭐 가격을 더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전에 이제 배를 다 따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좀 이제 추석을 아주 조금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과수원 좀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재배법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목표가 또 다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틀리고 제가 맞고 제가 틀리고 여러분이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그 목표 어떤 지향을 향해서 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들 맞게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공통 분모가 있죠. 판매라는 언제 판매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재배를 하시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목표에 맞게. 근데 판매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이익을 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상은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쩌다 나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0cm짜리도 있구나. 이거는 그때 8.7cm였는데 9.5cm네.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 8.7 9.5 9.4 다 비슷하네. 이거 좀 작겠는데 8.8 정도? 9.5 보통 9.5 9cm 정도는 되네. 평균 9cm는 되겠다. 아주 작은 것들은 뭐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게 21일 날 5.5였는데 너무 작아서 자 6cm 넘었네. 6cm 넘었어. 근데 이거는 꼬다마야. 꼬다마지 이런 거는 7.8 8.5